예, 의료인류, 의료인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 강의, 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호모 메디쿠스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분 별로 들어보시지 못하셨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어떤 필요한 어떤 말이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강의는 이 의료인류라는 내용과 제가 이 의료인류에 대해서 조금 인트로덕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의료인류와 의료인문이 상당히 밀접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라는 것이 인간 집단의 한 양상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양상, 여러 가지 양상이 있었죠. 그죠? 정치도 있고, 그다음 경제도 있고, 또 여기 제가 나열하지 않은 것도 중에도 많습니다. 결혼제도도 있고 친족도 있습니다. 친족을 조금씩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뭐 친가는 그냥 부르죠. 그죠? 삼촌, 뭐 숙모 이렇게 부르다가 어머니 쪽으로 가면은 외자를 붙이죠. 그죠? 예. 그런 게 어떤 이 친족에서 구성하고 있는 중심을 어디 두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족이라든지 아니면 리추얼이라고 한다든지. 제2의식도 모든 문화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제2의식도 뭐 어떤 이 세대가 바뀔 때 어떤 하는 어떤 제2의식, 어떤 right to passage라고 하는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하는 어떤 의례들, 뭐 그런 것도 드러나지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한국 사회도 지금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죠? 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많은 어떤 고3들이 뭐 이렇게 빠마를 한다든지, 그죠? 뭐 술을 먹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어떤 세대를 넘어가는 right to passage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은 관혼상례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놓지 않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리추얼을 있는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리추얼도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상 중에 오늘 의료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의료가 성립하기 위한 인간의 조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료가 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기 아마존에 있는 쿨리나의 사람들도 의료를 가지고 있고 저기 뭐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있고 북극에 있는 이누이트들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한 듯이 인간이라는 어떤 이유만으로 의료를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겠죠,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먼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타자. 그러려면 또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아프구나. 내가 옛날에 아파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안 좋던데. 아, 이 사람도 지금 아프네.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조금 내가 아팠던 것을 좀 피하듯이 낫게 했던 것과 같이, 나았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을 좀 도와서 좀 빨리 낫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어떤 공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뭔가 도와준다든지, 예.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음식을 먹인다든지,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먹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체계를 잡은 것이 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료의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 그 의료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남아있는가 하면은 고고학적 어떤 그 기록이 아니고 어떤 아티팩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뼈 같은 데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를 들면은 이 허벅지 뼈 있죠, 여러분들. 허벅지 뼈 같은 경우에 이게 골절이 되면은 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생존을 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골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이렇게 아물러서 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어떤 그
나이를 또 이렇게 뼈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남아있는 뼈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뼈가 발견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뼈 골절됐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 골절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 어떤 그 체계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도 의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금씩 바꿔서, 그지? 뭐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뭐 한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자, 근데 이 말에는 여러분들 이 어떤 역사적인 의료 체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긍정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조금 내가 말해주시면은 내가 낫게 해드리겠다. 그리고 그걸 낫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내 뒤에는 있다. 역사 속에서 단련되어 온 이 공감의 역사, 공감을 통한 어떤 다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들의 어떤 역사가 내 뒤에 있다. 그런 어떤 이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어떤 그 든든한 백을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조사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 한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그 한의대 교수라서 한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특별히 예를 든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런 어떤 든든한 백을 가지고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 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공간은 상당히 이렇게 그 뭐 외래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이라든지 그 교수님의 어떤 그 또 연구실은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또 그냥 개인 병원에 가도 진료실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뭔가 여러 가지 도구들로 차 있지 이런 어떤 책들로 이렇게 많이 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든든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학 서적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뭐 진맥도 보면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든든한 백, 역사의 든든한 백이 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의료인류학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집단이 가진 어떤 그런 의료에 대해서 그 의료의 존재 방식, 그 의료와 함께 존재하는 인간들의 존재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궁구라고 이야기를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조건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의료인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류학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의료인류라고 하는 호모 메디쿠스라고 하는 의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한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인류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류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생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당연한 어떤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의료인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의료 인문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타자인식의 다양화, 복잡화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인간이 뭐 조그만 이렇게 그룹으로서 이렇게 살 때 타자를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 그죠? 사회가 이렇게 대한민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화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이런 그 건축물들, 역사적인 건축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어떤 이면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마뉴먼트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동을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그죠? 여기에 기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또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그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역사를 보면은 여기서 막 전쟁을 하면서 이 그 왕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팽창되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쟁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어떤 그런 마뉴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대표적인 어떤 이집트도 고대 노예제 사회였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타자화라든지 예속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뭐 가서 이렇게 그 아주 대단한 마뉴먼트를 보고 또 대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도 하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과학이라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칭찬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은 인류의 역사가 너무 허무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이 논어를 기록해 놓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목간입니다, 여러분들. 논어의 어떤 문장들을 이 목간에 혹은 이렇게 죽간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어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어떤 책으로도 묶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성경입니다. 성경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되었던 성경이 이렇게 필사본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이라든지 배려, 어떤 연대 그런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했던 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간의 조건하고도 많이 관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이런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공감을 표현했던 말들, 이 문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예. 이게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죠. 자기가 본인이 뭐 하고 싶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지 말라는 어떤, 베풀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기소불력, 물시여인이라는 이 말이 제가 전에 이렇게 그 지하철역에 갔는데요. 3호선 지하철역에 한자로 이렇게 쫙 적혀 있더라고요. 한자로 아무 설명 없이. 이 타일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여기 진짜 동방예의지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기 다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죠? 사랑,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 그리고 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랑,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인, 뭐 거기 성경에는 뭐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그런 어떤 약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어떤 타자에 대한 공감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자는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데 이 말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죠? 앞에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슬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예. 이게 연민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 저 사람 아픔에 대한 공감, 어려움에 대한 공감, 그런 것을 자하고 비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떤 뭐 공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표현뿐만 아니고 어떤 이 그리스의 윤리학이라든지 그런데도 상당히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이라고 할 때 인문학 할 때 인문을 인간의 문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문에서 저는 이렇게 이 치유의 어떤 문의가 상당 부분 저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 자체가 의료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의료가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호모 메디쿠스의 어떤 그런 이 현상이 이 인문학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학도 이미 어떤 이 의료적인 어떤 그런 그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문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대한 질문 던지기, 인간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나누어서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의 암, 자, 내가 누군지, 뭐 주체라고 많이 표현되죠. 존재들, 여기는 신성한 존재들 포함한 어떤 그런 존재들, 그리고 인간 말고 다른 비인간 존재들, 사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한 암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시간축에 있는 인간들, 사건들을 논하는 역사학, 언어 표현 속의 인간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문학들에서도 이런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에 대한 질문 던지기와 가능성을 그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해온 것이 어떤 그런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 여러분 공자가 이렇게 저런 어떤 그 기소불력 물시여인 같은 말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국에서 전쟁을 많이 할 때죠, 여러분들.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입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어떤 그런 인문학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너머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치유의 어떤 무늬가 들어있는 어떤 인문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에는 공감의 가능성, 윤리의 가능성, 미래지향의 가능성이 들어있고 인문 안에 어떤 치유의 무늬, 고통, 공감, 그 치유를 위한 어떤 그런 도정이 어떤 배태되어 있는 어떤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의료인류, 의료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같이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고 상통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인류에 대해서 처음 조금 이렇게 의료인류학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료인문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두 어떤 의료인류와 의료인문이 잘 연결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의료인류, 의료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다음 이 강의에서는 좀 더 오늘 구체적 주제인 의료인류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